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사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빅데이터의 정의와 유연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로 인한 미래 사회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흔히 인터넷 오브 띵스를 영어의 첫 자를 따서 IoT라고 약칭으로 부릅니다. 생활 속의 모든 사물들이 유선 또는 무선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지칭합니다. 사람, 사물, 공간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물리적인 한계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의 핵심 의미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핵심 의미는 인간을 둘러싼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인간에게 새로운 편의 또는 효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헬스케어, 원격 검침, 스마트폰,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은 산업혁명이 그죠? 이렇게 해서 흐름으로 초사회 연결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요.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섬유 철강들이 그죠? 네. 산업활동의 주가 되었는데요. 이때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은 회사로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활동에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고요.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정보화 사회가 되죠. 이로 인해서 포털이나 뱅킹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같은 ICT가 일상화되고 이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제 그 산업활동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거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상공간.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그 서비스를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4차 초연결 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모든 사물은 오프라인에 있는 거고요. 그 온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산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스마트카나 스마트홈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와 같은 것들이 ICT 기반의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사물 인터넷의 전망입니다. 2020년에는 현재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사물 인터넷 관련 산업의 경제 가치가 2,0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의 응용입니다. 커넥티드 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편리성, 지능성, 고안전성, 친인간함이 다른 사물과의 통합 기능을 가진 연결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스마트 기기와 연동이 되고요. 센서 기반의 안전 시스템, 지능형 교통망, 주차 지원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자율주행 자동차 등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카의 발전 단계는 인포테인먼트, 이거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그죠? 운전자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빠른 연산 속도와 그래픽 성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은 커넥티드 카, 이렇게 스마트 기기와 연동이 되는 자동차가 나오고요. 최종 무인 자동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 응용으로 스마트 가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 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가정 내에 TV,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구, 가스장치, 난방, 취사 등의 장치를 관리하는 데 널리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경입니다. 2012년 구글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안경 형태의 프레임과 투시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가진 착용형 컴퓨터 기기입니다. 구글의 구글 글라스와 애플의 AR 스마트 글라스 등이 있는데요. 구글 글라스는 스마트폰처럼 사진을 찍고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며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고 그리고 간단한 음성 인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밴드입니다. 손목에 착용하는 착용형 기기로서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으며 주 목적은 신체 단련 및 운동 중에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유헬스케어, 스마트팜, 스마트시티가 있는데요. 유헬스케어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의 줄임말로
유비쿼터스와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하고요. 스마트시티는 도시 내 모든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서로 상호 정보 유통을 가능한 도시를 우리는 스마트시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그러니까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이 포함되는데, 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는 향상된 시사점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 자산이라고 하고요. 비용 효율이 높고 혁신적이며 대용량, 고속으로 그리고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특징을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서는 데이터의 부피가 크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속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즉 빅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수집 저장된 대량의 데이터들을 빠른 속도로 분석하여 데이터의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활용 이면에는 사생활 침해와 보안 문제와 같은 단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의 핵심 요소에는 빅데이터 관련 기술, 데이터 수집에서 처리 결과를 시각화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거기에는 하도비라든가 R, 노에스케일 등의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 또한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또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망대한 양을 저장해야 되고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발견 및 확보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 가치를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그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여기 보면 이상이변 현상을 감지한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현재 발생한 상황을 분석하는 이런 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유가 정보 서비스입니다. 전국에 있는 주유소의 판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유소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 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전국 12,000여 개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판매 가격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유류 구매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월마트 예제입니다. 월마트가 고객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흥미로운 구매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이 맥주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 매장을 주류 매장 옆에 놓았더니 주류 매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정유회사 예제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시추 시설에서 수많은 장치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모니터링하여서 고장 예측이라든가 예방 정비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 세 번째 파트 정보 보호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